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호재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최근에 50대 직장인들 약 한 2,0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50대 직장인들의 자산이 한 6억 6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6억 6천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약 한 이제 72%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연금 같은 사적연금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 제가 이제 6억 6천이니까 좀 계산하기가 나쁘니까 이제 7억이라고 만약에 본다라면 자, 7억 중에서 72% 그러니까 77이 49 그렇죠. 7억 중에서 약 한 5억 정도를 부동산 자산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를 이제 뭐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금을 준비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쪽 연구소에서 얘기를 한 거는 그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자산 쪽에만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잘 만들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월 한 이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25년 동안 월 10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분들은 설문조사 한 분들 중에서 약 한 15.5%에 불과하더라. 실질적으로 뭐 자산이 한 6억 6천 정도 있으면 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은퇴 뭐 준비가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 뭐 자기 귀속 뭐 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뭐 거기에서 현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론 내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그렇죠.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조금씩 떼다가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 부분이 글쎄요. 뭐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주 지금 현재 가깝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노후에도 만들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노후 필요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노후 필요 현금이라는 거는 다 본인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래 뭐 한 100만 원 정도면 뭐 넉넉하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야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100만 원조차도 15.5%밖에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50대 이제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물론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집은 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면 오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냐. 제가 뭐 이제 금융 쪽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안에서도 또 다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7억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중에 70%니까 약 한 5억 정도를 지금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연령대별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20대하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20, 30대가 만약에 내가 자산이 약 한 2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저는 1대 9 정도, 9대 1 정도 해서 9 정도는 그냥 내가 살 집, 뭐 그것을 전세금으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작은 집을 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약 한 1억 8천 정도는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시고요. 나머지 2천만 원, 약 한 10% 정도는 지금 현재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이제 잠실 쪽에도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곳은 약 한 1,700만 원 정도면 조그만한 이렇게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거 이렇게 투자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뭐 당산 같은 그러니까 뭐 당산역이면 여의도 이제 바로 옆이잖아요. 2호선, 9호선 W역세권이고. 자, 이런 데도 투룸 정도 되는 것들을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울 시내 안에도 뭐 잠실이라든지 이런 여의도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도 있어요. 찾아보면. 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뭐 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세미나 오시고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그 안내는 받을 수 있는데, 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지금 포트폴리오를 짤 때 20, 30대는 지금 당장 거기서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료로 모아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약 한 그 9대 1 정도, 그러니까 주거 쪽의 9, 그 다음에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할 곳에 약 한 1 정도, 이렇게 배분을, 자산 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금방 뭐 사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자, 이쯤 되시는 분들은 저는 약 한 7대 3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살고 있는 집에 약 한 7 정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에 약 3 정도.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지금 뭐 자산이 뭐 한 7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지금은 7억 중에서 약 5억 정도를 가지고 그 지금 현재 부동산 쪽에만 다 이제 몰아놓고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내가 좀 그 귀속 비용을 좀 낮추고 나머지 비용 한 30%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나올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내가 은퇴를 다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그때 가면 또 10년, 20년 후가 되는데, 그럼 또 그때는 또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은퇴를 하는 60대, 70대가 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거주 비용을 한 3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에 수익형,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7로 바꿔놓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20, 30대 정도 30, 40대 정도, 40, 50대 정도, 그 다음에 60, 70대 정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내가 실제로 한 50대까지만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는 굳이나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몽땅 다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때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작게는 뭐 2, 3천만 원, 또 뭐 개수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당산 쪽에 있는 그 오피스텔, 제가 좀 구체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당산 쪽이 실제로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한강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1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기 임대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보증금 뭐 한 3천, 5천 이 정도에서 월 110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한 달만 디파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110만 원 정도 된다면 지금 추세로 본다면 한 1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30에 130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가서 만약에 이것을 150만 원을 그냥 보증금으로 받아놓고 뭐 많이 받으면 3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나중에 150에 150 정도만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게 2개가 준비되셨다. 그러면 월세를 내가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개인연금 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국민연금 같은 게 좀 있으면, 그러면 약 한 매월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20, 30대에서는 그냥 이거를 한 3천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한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전세를 안고서 하면 3억 5천 정도 되는데 3억 2천 정도로 전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3천만 원 정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한 40, 50대 되는 분들은 이제 내 어떤 미래 현금 흐름에 따라 숫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그래도 한 3개, 4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투자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뭐 3채라든지 아니면 4채라든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 시점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5억짜리, 7억짜리, 10억짜리 집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해서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래서 뭐 지금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뭐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2억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더 내려가면 그보다 더 저렴하게 내가 주거비를 낮출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뭐 살고 있느냐보다는, 그러면 내가 매월 이제 그 시점이 되면 뭐 매월 내가 3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5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자, 요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연령대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뭉퉁뭉퉁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개별적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쪽으로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렇죠. 주거 쪽에 4, 50대라도 9, 그 다음에 뭐 수익 쪽에 당장 한 1 정도만 하실 수도 있고, 또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정말 개인적으로 짜드릴 수밖에 없겠다. 제가 뭉툭하게 뭐 9대1이다, 1대9다 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 자산이 이렇고 현재 현금 흐름이 이런데 정말 나중에 은퇴 후에 어떤 현금 흐름을 내가 가져왔으면 좋을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뭐 설명을 드리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유망한지, 특히나 이제 유망한 지역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런 거는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래 가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실 걱정이 없는 거. 아니, 은퇴 후에 정말 공실이 나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인 자산에 따라서 다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드립니다. 자, 내가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후가 되면 나에게 들어오는 매월 꼬박꼬박 얼마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현금 흐름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면 20억짜리 그냥 아파트에 살면서 정말 그렇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못 사 먹고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거주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하면서 또 매월 현금 흐름도 말수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는 자산의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미나는 뭐 무료고 또 이제 상담도 무료니까 편안하게 오시는 건 좋은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또 서울경제에서 개그맨 박성호 씨하고 복댕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뭐 OBS의 행복부동산 연구소라든지 또 팍스경제TV의 뭐 고수비급 2대12의 부자 됐어요. 네, 많은 경제방송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제방송들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딱 하나죠. 바로 이거죠. 잘 살아 보세.